칙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봉우 권태훈 선생의 말씀. 양대 조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조류의 장점과 단점. 봉우 권태훈. 현 세계는 무엇인지 그 향로가 점점 암흑해진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고 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비자비공이며 시자시공인 가장 색채가 불명한 회색주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자본주의의 공산주의를 병행하자는 무주견한 행동인 고로 평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사견을 술하기로 한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유물론의 극치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자본주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국민 각자가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획득한 이권을 각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즉 가급인족으로 국부민강해진다는 것이오. 여기 수반 조건은 국민 각자가 각자의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상이점이 있으나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맡기고 선천적으로 그 시설이 충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있다. 그런대로 획득한 이권을 향유할 자유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장점이 되고, 그 반면에 국민 각자의 역량이 비록 강대 국가에 비해서 소호도 손색이 없다 해도 국가나 각자의 시설이 없으면 그 역량을 발휘치 못하고 시설된 부분에 의해서 국민들의 역량이 공급되고 또 그 시설이 못된 것에 그 역량을 매장하는 외에는 타도가 무하다. 예를 들면 월수 100만 원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무 시설이 없어서 월수 몇만 원으로 직장에서 봉사한다면 90만 원의 이득을 매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일에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취직하는 직장도 여의치 못하면 전락을 거듭해서 실직으로 화한다. 이것이 국여국의 경제적 차가 천차만별이 나고 일국에서도 역시 그 차가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도 1위는 시설이나 자본이 충분한 곳으로 나가서 10년이나 20년 안에 국중거부가 되고 1위는 불비한 시설과 부족한 자본 하에 취직해서 그 역량을 매장당하고 보니 일생을 지내야 의식의 곤란을 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 불비한 직장도 없는 사람은 실직자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한다. 이래서 우리나라 현실로 보더라도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보도되는 사실이 생활난으로 일가족 단결 자살이니 강도, 절도니 무슨 방법으로 자살이니 무슨 직장에서 부정부패가 생겼느니 하는 것이 안 게재된 날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다. 여기서 경제만능주의가 자상다라로 풍미해진다. 부자, 형제, 부부간에도 이 경제 문제로 의리에서 탈선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현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 국가와 민족들은 그 수준이 좀 낮고 못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안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서도 최고 향유자와 최저 향유의 차는 천차만별이요. 노쇠해져서 별 수입이 없는 때는 부모가 별거하는 외에는 타도가 없다. 청장년 시대에 복로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별 문제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집을 두고도 양로원 신세를 진다. 여기서 부자간도 경제대립이 되고 내외 형제는 물론이다. 우리나라에 이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나 역시 그것을 호표본으로 안다. 자유자본주의에서 맺어나오는 자유연애도 그것이다. 첫 조건이 경제적 여유 여하가 남녀교제의 제일항이요. 내외가 서로 이 자유 문제에 별별 파란이 따른다. 그래서 사생간이나 부무간이나 관민간이 다 이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풍의 효과인 것 같다. 여자들도 경제적 호조건만 있으면 정조 같은 것은 생각할 여가조차 없고 또 남자로서도 자신이 경제적 호조건만 있다면 일부일처주의가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필요 이상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시책이라고 가족 생산을 금지한다. 이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그 부수입이 부정한 남녀의 자유연애의 특허가 되어 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력 착취에 별별 방식을 다 사용하여 정부는 형식은 노자절충안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 항상 자본을 옹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정도로 나가면 점점 국민들 경제는 극소수 자본가의 수중으로 집합되고
국민은 실직군으로 화할 외에 타도가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단점이라고 본다. 물론 아무리 평등해도 각자의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 수액되는 이권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고, 최저의 차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현 세계에서 정말 등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면서도 기분 평화한 맛이 있다. 그러나 현 세계 각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약육강식에 불과하다. 현상으로 보아서 가장 신성해야 옳은 종교가들도 역시 이 자본주의와 동료하고 있어서 그 신성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 한심한 일이다. 그 다음 공산주의는 어떠한가?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상세는 알 도리가 없으나 내가 본대로 할 외에 타도가 없다. 그 장점이라면 그들이 표방하는 경제는 국민이 평분하고 빈부의 차가 없이 국민계로 한다는 것.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수액을 국가적으로 집중하여 거국일치적으로 시설을 해서 장래에 아무 사람이고 그 시설 아래에 최대의 수액으로 국민이 개락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럴듯한 선전이 장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시책으로 10년, 20년 나아가서 자기들이 선전하는 대로 되면 국가도 세계의 비가 없는 강국이 되고 국민도 그 수준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월등히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말과 같다면 누가 장래의 평화를 싫다고 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해서 국민들을 이 표어로 기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전 역량을 착취해서라도 그 국가의 경제 수준과 시설을 향상시키고 개인들의 겸병을 용인치 않는 것만은 역시 사실이라. 국민의 최대 역량을 이용해서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에게는 최저 생활을 확보해 준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전체가 1호 반점의 자유는 없으나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해두자.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들의 주의 주장을 해나가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부류는 이유여하를 불개하고 직접 처분한다.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근로당원이라도 소호라도 의심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곧 제거한다. 이것이 그들의 철칙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원들의 계급 차서로 비당원인 국민 역량을 착취해서 풍요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 이 비밀이 만일에 폭로될 염려가 있다고 보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도 불문에 붙이고 곧 처분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보는 예였다. 인간으로 가산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수당원 외에는 그 가산을 가지고 지낼 도리가 거의 없게 된다. 생산아동은 국가에 바쳐서 부자니 형제니의 정의가 있을 리 없고 심한 곳에서는 공처설까지 나온다. 그리고 직장에서 역량 착취해서 그 대가라는 것은 최저 생활을 겨우 하게 하되 이런 반사라도 불평이 있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축동물 취급도 못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이 단점이요. 그들의 잔인무도한 처사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대로 나가면 동물과 소호도 상위점을 볼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막스론이 현실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시책과 동일한가가 가장 의심스럽다. 이것이 양대 조류의 대립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 양대 조류를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좌수집병하고 우수집검하고 보아주는 체하고 착취하는데 염증이 나서 양두구육의 공산주의 국가의 감언이설을 경청하는 나라가 적지 않고 약소국가로 공산주의 국가와 접근한 나라들은 구원을 자본주의 국가에 요청하나 공산주의 국가의 공세를 당할 만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국지력과 구원해주는 것으로 현상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구원해서 하시든지 자본국에서 손을 뗀다면 공산주의 국가에게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본국가에게 유령시종하게 된다. 이것이 현 세계 실정인데 아직 양대 조류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고 양대 조류 국가에서는 아전 인수식의 선전 외교가 극치에 이른다. 현상으로 보아서
대인구로 물중지대한 중공은 비록 공산국가이나 자국의 산민주의가 공산과 어느 정도 합치점이 있고 또 남에게 예속되기 싫어하는 습성이라 소련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 공산을 선전하는 것 같고 또 물중지대한 인도는 친공인지 친자인지 그 행동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자작자급주의에 틀림없으리라고 본다. 제일 의심나는 것은 신생 아프리카 제국의 동태이다. 양대 진영에서 서로 잡으려고 하나 아직 보아서는 알 수 없다. 미국이 한국에서나 월남에서나 극력하는 것 같으나 동정을 못 얻는 것은 말하자면 다어소여라는 말이다. 충분하게 보아주지 않고 줄 듯하기만 하지. 미국에서 생색만 내지 폐물 이용장으로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 이것이 양대 조류의 장단점인가 한다. 여기서 중립을 주장하는 프랑스 드골이 있으나 이것이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자는 수단에 불과하고 현 세계의 암초를 제거하는데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이오. 이것이 양대 진영으로 눈도 꿈적하지 않는 일이다. 약소국가들이 아무리 단결해 보아야 별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된다. 약소국가들의 동태를 보고 양대 진영에서는 자기들대로 단결을 못하게 이간 정책을 할 것이 한 국가라도 자립할 태도가 보인다면 완성되기 전에는 그들의 마수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정치적 야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제연합이라는 것도 양대 진영의 시합장에 불과하다. 그러하면 양대 진영의 장점이나 단점으로는 도저히 현 세계 난국을 타개 못할 것은 세인이 공지하는 바이다. 더구나 드골의 중립론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세인들의 의구심은 현 양대 조류의 말기에서는 인종의 멸망이 올 뿐이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계의 장래를 구할 수 있느냐는 후일로 미루고 붓을 여기서 그친다. 병호 정월 23일 봉우서